복당 몸풀기. 한동훈 의원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복당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네,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입원 중이잖아요. 네. 생각보다 오래 입원을 하면서 아까 저기 빈집털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맞아요. 그 빈집을 노리는 게 한동훈 의원이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보수 제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고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건 토론회 내용보다는 좀 참석자들이었습니다. 누구예요? 네, 친한계 의원들 물론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과거 한 의원이랑 좀 불편한 관계였던 친윤계 의원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뭐 김기현, 박수영 의원 등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이 주호영 의원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까지 모습을 보였고요. 한 의원 최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교류를 하는 자리 좀 늘리고 있는데 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1호 법안이 감사원법 개정안이었는데 맞아요. 여기에 김기현, 윤상현, 윤재옥 의원 등 중진 의원들까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부쩍 국민의힘 의원들 행사에 얼굴을 비추고 네. 있는데 한동훈의 복당 전략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어제 친한계 의원들이랑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좀 비유를 해드리면 서서히 스며들기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람비 전략. 네, 한 의원이 지금은 지역구에 주로 머물고 있고 여의도 국회에 오는 게 한 월, 화, 수 정도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하는 이 토론회나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고 하고요. 좀 재밌게 들렸던 건 최근 친한계 내부 움직임입니다. 제가 취재를 했을 때는 한 3주에 한 번 정도 친한계 의원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이 정례 모임을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또 물어봤는데 자기 사람들끼리 있는 것보다는 친한계가 아닌 의원들이랑 좀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울타리 안에서 좀 세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울타리 밖의 사람들이랑 악수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친한계가 느끼기에 당 분위기도 예전보다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친한계 의원들의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최근 들어 한동훈 의원에게 먼저 악수를 건네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렇죠. 아직 입원 중이죠. 예정된 시간보다 지금 입원을 더 길게 하고 있고 의료진이 그렇게 추천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병상에서 정명원은 왜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오래 입원하고 있는데. 단식 후유증과 단식 후유증이에요, 진짜? 단식 후유증 플러스 이제 그 선거 기간 동안 무리하고 심지어 이제 올림픽 공원도 열심히 나가고 하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무리가 와서 이 바이탈 수치가 많이 안 좋다라는 게 이제 당의 일단 설명입니다. 당의 설명입니다. 네, 의료진의 설명이 아니고요. 의료진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당이 설명했습니다. 네. 그 병상에 앉아 있는 당 대표가 첫 번째 메시지를 냈어요. 병상에서 연어 술 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일단은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관련된 결과를 가지고 이 쿠데타란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이게 저하고 같지 않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네. 쿠데타란 단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 직업이 판사인데 전 직업이 전 직업이 판사예요. 네. 근데 판사인데 이제 이재명 재판을 왜 못하는지는 본인이 알 텐데 병원에 계셔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메시지 성의 있게 썼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연어 술 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한다. 맞는 말이 하나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야당 대표가 인과도 없잖아요. 이게 앞이랑 뒤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것도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그러니까 요 선거 때도 그렇고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관성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지지층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거고 연어술 파티 관련으로 이게 있나 보다. 여기 이제 자동 저장되잖아요. 단어가 이재명 치면 그 뒤에 재판 그리고 재판 재개 다시 이렇게 뜨는 거지. 전 판사님의.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일단 한번 일부러 좀 보여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당무 일선도 사실 어제도 복귀를 하나 싶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복귀를 못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본인 발의 메시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그러니까 본인이 없는 장동혁 없는 장동혁 최고위, 장동혁 없는 장동혁 의총에서 계속 장동혁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의 뭔가 존재감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당 안으로 하게 되면 또 무슨 메시지를 내든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당 밖에
우리 대여 전선에 좀 걸맞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나름 고심한 고심한 거야. 나름 고심한 거라 봅니다. 나름 고심했으나 지금 김한 기자는 좀 성의 있게 내라. 여기 고심했네. 아니, 고심한 그러니까 이 내용이다. 고심이 이런 거죠. 한 마디도 맞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무슨 고민? 네. 그래서 나에 대한 비판의 소지를 없애버려야겠다. 사람들이 안 보게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거야. 아무튼 제1야당 대표의 메시지가 연어 술 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였습니다. 이 얘기가 병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우리 곽유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당대표는 없습니다만 최고위는 열리고 있고 의총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러니까 지난 6.3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결과 분석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 당시 최고위를 그러니까 주관하고 있었던 건 정점식 원내대표였는데 네. 원내대표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 안에 뭔가 기류가 있다는 거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도 자료가 언론에 공지된 게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갑자기 이제 딱 올라와가지고 그냥 뭐 사무처에서 만든 이번 이 선거 결과에 따른 보도 자료다라고 해서 내용을 봤는데 장동혁 대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라고 자화자찬. 네, 예. 그리고 2018년 선거보단 많이 이겼습니다. 예. 이런 거죠. 22년하고 비교하지 않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나름 선방했는데요. 라는 데이터를 좀 뽑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 일요일 날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MBN과 인터뷰가 있었죠. 근데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다. 예. 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 의원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의원들 의견만 다르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당의 이름으로 나온 보도자료를 일단 거리두고 시작한 거예요. 부인하고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이 보도자료 나온 경위에 대해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 비공개 때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갖고 이제 박성숙 대변인이 엄청 이제 그 백돌에서 진화시키려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점식 원내대표조차도 그러니까 그 3명의 원내대표 후보 중 가장 장동혁 대표한테 그나마 우호적이었다고 치는 이른바 당권파라고 불리겠습니다. 예. 덜 적대적이었던 정점식 원내대표조차도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에반데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좀 문제인데 약간 고급 용어네 에바. 정확한 표현이야. 에러인데. 네. 이건 좀 에러와 오번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 정도로 정점식 할 정도로 하게 되면은 그 원내대표가 혼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친윤 당권파에서도 이미 장동혁 대표는 아웃에 가깝다라는 게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저 너무 저기 올림픽공원으로 가버렸다. 그렇죠.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워딩 하나하나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제 국민의힘 지지율 관련해서도요. 우리가 잘해서 옳은 것이 아니다.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이다. 이건 좀 문장이 정상인데? 정정식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하면 우리가 보는 그 정치의 모습대로 얘기를 해요. 요새 맞는 말 많이 해요. 네, 맞는 말 많이 하시니까 그치 정치가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되는데 뭐 다시 돌아오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고장난 시기 하루에 2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맞는 말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게 당의 위기입니다. 당의 위기예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말을 할 리가 없는데 되게 맞는 말 많이 한다. 예. 그게 당의 위기인 거예요. 지금 아하. 정세현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위 때 공개적으로 싸우지 좀 마. 그런 건 비공개 때 얘기해. 이런 양쪽에 다 경고 주고. 그러니까 그런 정세현 원내대표 얘기하니까 그날 우재준 양양자 최고는 평소처럼 안 하고 약간 이제 마이다이 갔다 오는데 조강한 채로 또 바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정치적 미수가를 또 드립치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정세현 원내대표는 친윤 당권파를 하고서도 약간 지금 진압에 나선 거예요. 친한계 혹은 이제 소신파라고 불린 대한감미래도 너네 좀 적당히 좀 해봐. 나도 끝까지 갈 거 생각하지 않아. 한 2월 그때까지 가겠나? 얘기 언급했죠. 2월 언급했잖아요. 2월 언급했어요. 2월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당권파한테도 일단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컨트롤을 해가지고 정리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키를 이런 잡아보려고. 거죠. 그러니까 하면 2월까지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잖아. 그거 정리하면 뭐하냐? 어차피 보궐 임기로 들어오면 어차피 예. 공천권 없는 대표가 또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니까 우리가 멀쩡한 척하고 있자. 최대한 멀쩡한 척하고 있자.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있어도 우리가 멀쩡한 당인 것처럼 하고 있자. 이거예요 지금 컨셉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개된 자리에서 좀 싸우지 마라 네.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기대치가 워낙 낮고 장동혁 대표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 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국민의힘이 실제로 그런 기사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메시지가 나오네. 뭔가 위기 뭐 이게 정신 차렸다라는 관리가 되네. 류에. 뭐 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없으면 당이 굴러간다니까요.
당 대표가 그쵸.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뭔가 굴러가는 거 같잖아요. 예. 당 대표가 미국 가 있을 때도 안에서는 멀쩡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원에 갇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진으로 간 거잖아요. 아프신 겁니다. 아프신 예. 겁니다. 네, 아무튼 어. 아픈 건 졸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발언. 근데 그 발언의 그 속내는 또 뭘까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장동익 대표의 우측 행보의 거리두기.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정점식이라는 인물이 원래 그런 인물이냐? 저는 사실 정점식 의원이 의원 되고 나서 이렇게 육성을 많이 들어본 건 처음이죠. 요즘이 처음인 것 네. 같아요. 사실은 검사 출신이고, 공안 검사 출신이죠. 예. 그리고 윤석열 픽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좀 다른 느낌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이펙트. 국민의힘의 현실. 다른 정치인들을 비교적 합리적이고 멀쩡하게 보이게 그렇죠. 만드는. 장동혁 대표 네. 옆에 서 있으면 괜찮지 않나? 네. 그나마 예. 약간 이런 롯데월드 거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거울 같은 거. 예. 근데 씁쓸하네요. 이런 장동혁 당대표의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또 이렇게 그게 또 이제 민주당이 무겁게 받아야 되는 거죠. 막 저는 진짜 이런 네. 게 씁쓸한 것 같아요. 어허. 네. 사실은 뭐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이라는 건 우리 김한 기자도 수차례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지리멸렬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요 정도면 지금 굉장히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씁쓸하죠. 네. 여기에 하나 좀 더 짚어야 될 게 그 신천지 이만희 회장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당법 위반 혐의예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을 치르는 과정들이라든지 뭐 그 외 일반 과정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고 독려를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원 명부 또 신도 명단 대조를 해봤더니 이건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본 자료들인데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당원 가입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속 여부도 여부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정당이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없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것 언급도 같아요. 안 하고 아, 근데 아이고, 이것도 그렇고 22일 날 오세훈 시장 명태균 그렇죠. 관련 재판도 있고 27일 날은 그 윤석열이 당선된 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어요. 그거 건진법사 몰랐다라는 예, 그 이게 이야기. 당을 진짜 뿌리부터 엎을 수도 있는 건이거든요. 두 예. 개는 다. 그 건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는 얘기 안 해요. 네, 얘기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뭉개고 그냥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 말해봐야 뭐 말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뭉개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에 대한 비판과 조롱을 신나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정작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장동혁 거울을 써서 장동혁 반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들 많아요.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잔인한 달이 될 거다. 7월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앞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민주당에 이 갑자기 나타난 6월 4일부터 그러니까 가시화되기 시작한 이 민주당의 문제 그리고 어쨌든 장동혁만 없으면 좀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 매직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들을 감추고 있죠 사실. 뭉갠다고 뭉개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들춰내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주 치명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정당이 존폐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과 또 지난번 선거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 결과로 나온 무언가가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정치권 뉴스 중에 1번으로 끄집어 올리려면 이게 1번이어야 이게 1번이어야 되죠.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거의 그냥 우스갯소리 하듯이 그냥 넘기는 뉴스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신천지 이만희의 구속영장 이 뭐 발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국민의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민주당 내에도 이런 정도 이슈는 이거 한국의 정당제도나 정당민주주의의 원리 자체를 흔드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거가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업데이트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평을 내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의원이 담당자가 있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이쪽도 반응을 하는 건데 사실 이쪽도 그걸 안 해요. 이제 아.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비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약간 공허함 같은 것들이 사실 있는 거죠. 해야 될 걸 안 하고. 좀 이게 허망한 일 같기도 한데 왜 이제 뭐 그 일반 사인들 간의 어떤 시비가 붙어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잖아, 당신이 법규를 어겼잖아,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좀 합리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난 모르겠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그걸 멀리서 보고 있으면 비등비등한 싸움처럼 다 보이잖아. 똑같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네. 이런 지금 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들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 뭐 제도 개혁 네. 토론회가 어제 국회에 있었는데 저희가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나왔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도 나왔었습니다. 예. 예, 지금 저 사진입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가운데 있고 뒤에 뭐 송석준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넥타이를 맨 분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입니다. 예. 이런 사실 선관위 제도 개혁을 두고 보수가 좀 힘을 합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뭐 꼭 선관위 제도 개혁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6.3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유권자들과 보수 정치가 굉장히 활성화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이번 선거를 계기로 보수가 2030년 집권할 수 있겠다라고 한 희망을 가지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효능감의 전반적인 어떤 모습들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저 사진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 저기 나와 있는 분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네요. 장동혁 빼고 모두가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한 자리에 앉아서 뭔가 미래를 도모하고 있고 그 자리에 끼지 못한 장동혁 대표 물론 뭐 입원해 있고 지금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무를 직접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할 텐데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없을 때 모두가 한 자리에 하는 모습 게다가 오늘은 또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을 주축으로 한 또 포럼이 있는데요.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아침에 나와가지고는 토론을 같이 한다라고 알려져 예. 있어서 공교롭게도 여기도 장동혁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 빼고 그러면 우리끼리 화이팅이네요. 지금 그렇게 보이긴 하죠. 근데 작년에. 오늘은 한동훈 의원이 없죠. 한동훈 의원도 이 혁신 포럼에 가입을 했는데 네. 오늘은 참석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야, 오늘 아침에 있는 김기현 네. 의원 있는 제가 하고 그 포럼에.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저 모임 사진 저희가 봤는데요. 여기에서 각 당의 화이팅도 외쳤는데 저희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화이팅! 선관위 개혁 화이팅! 국민의힘 화이팅! 노사연 화이팅! 개혁신당 예. 참정권 파이팅, 선관위 개혁 파이팅, 국민의힘 파이팅 하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잠깐 옹격길에 외치고 약간 머스키하는 표정도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고 한동훈 의원이 이제 본인의 당장의 정책 목표가 복당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뭐 복당을 위한 과정에서 거리 좁히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 예. 대표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해관계가 좀 빠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사안에는 본인이 가장 앞장서는 것 같은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선관위 문제인데, 근데 어떤 선택은 필요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참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또 예를 들면 사전 투표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선관위 사태 문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낸 법안에는 또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만 그게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도록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하자면 내용적인 충돌들이 있는데 뭐 그거를 다 짚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일부 이제 국민의힘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거를 본인도 원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들도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친한계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네. 앞서 이제 얘기했던 이성권 의원 같은 경우는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고 있고 또 보니까 친윤 쪽으로 분류됐던 의원들도 지금은 약간 접촉면을 넓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라고 하는 게 사실 프레임을 아까 저희가 천하람 의원, 한동훈 의원, 그리고 이성권 의원 중심으로 봐서 그렇지 이 전체 앉아 있는 자리에 보면 이분들이 가운데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끝자리가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과 천하람 이제 원내대표가 있다 보니까 포커스 맞춰서 된 것 같고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으면
카메라를 여기에 두고 그렇죠. 찍으니까 지금 가운데로 네. 보였다는 거죠. 실제로 이 자리에는 지금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도 다 앉아 있고 사실 이분들도 가운데 즈음에 앉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도혁 대표를 뺀 그 소위 말한 범친윤과 주류 구주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까지도 함께했던 자리라고 예. 보이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 한동훈 의원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입에 안 붙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 뭐 한동훈 네. 씨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라고 대표 하든지. 시절부터 봤기 예.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이 접촉면을 늘리고 약간 그 계속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수록 오히려 복당하는 쪽 계속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역설적인 부분인데 사실 정정식 원내대표가 약간의 뭐 친윤 그 주류 세력이긴 하지만 개혁과 쇄신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좀 변화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변화를 얘기하면 그러면 친한계의 얘기를 들어주는 느낌으로 약간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럼 당연히 좀 분열로 가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또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한동훈 그 개혁 쇄신 얘기에 한동훈 대표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룸이 열리는데 예. 당 안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 분열이다. 이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통합으로 가면서 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제 복당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역설적인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차방정식이네요. 그렇죠. 정점식 원내대표가 약간 쇄신을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자꾸 부각돼 있으면 이게 쇄신보다는 개파 갈등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방어적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에요. 네. 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 대답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빠르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급한 건 장동혁 대표 사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 이후에 좀 순서를 맞춰가지고 한동훈 의원 복당이 이루어져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파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서 예. 그러한 시간표들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히려 좀 마음이 급한 건 한동훈 의원처럼 보이는 건 보인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시장의 재선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5번째 이제 성공을 하면서 다시금 보수 주자로 떠오른 게 있다 보니까 예. 한동훈 의원도 원래 좀 뭔가 천천히 가겠다라고 하는 내부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조금 빨라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아, 오세훈 시장을 견제. 저쪽만 너무 앞서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메시지 변화라는 게.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함수죠 이게.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선결 과제가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언제 사퇴할 거냐. 그래서 다음에 뽑히는 대표가 공천권까지 갖는 임기를 확보하는 대표냐, 예. 아니면 이제 보궐 임기만 하는 자녀 임기만 하는 대표냐. 요게 이제 하나 결정이 있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원내 사퇴를 하더라도 뭐 비대위를 거쳐서 대표를 뽑아서 2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공천권을 갖는 대표가 된다면 이 공천권을 갖는 대표 체제 하에서 한동훈 대표가 n분의 1로 들어와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아예 이제 당권 경쟁이 가능한 구도에서 들어와 버리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선출이 되고 그러면 공천권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앞에 문제들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 시기, 사퇴 방법, 그다음에 그러니까 뽑히는 대표가 행사하는 공천권 기간의 확보 이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 복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복당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한동훈 의원의 경우는 그렇고 장동혁 대표가 입원한 지가 지금 엿새째인가요? 1회째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남겼어요. 예. 요 지금 제가 화면으로 잠깐 볼 텐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그 비판 이걸 했고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서민선 기자. 제가 보기에는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침대 축구라는 그 평가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평가하기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상황에서 좀 마침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참지 못하고 원래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거의 감금되어 있다 지금. SNS도 못하고 지금 엄청 그 힘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SNS에 지금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머쓱해진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고 이 체제를 유지하고 이렇게 명분을 하려면 사실 대여 공세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딱 그 이화영 지사 전 지사 재판 결과 나왔잖아요. 이 타이밍에는 좀 참을 수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국면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뭐 위증 그러니까 연호회 파티가 있었다는 위증에 대해서 조작기소 특검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저기 장 변호사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한번 그 결론이 났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이거는 그러면 위헌 시비는 없을 것이냐?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결국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물론 감사원법의 그 23조인가 그것도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이에요. 어찌됐든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두자라는 얘기도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요번에 할 때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감사원의 어떤 그 선관위 직무 감찰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독립성 이거에 대해서도 그 명확한 그런 어떤 법적인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이 돼야 될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래갖고 아마 또 정치권에서는 누가 여기다 공동 발의로 이제 그렇죠. 이름을 올려줬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소위 과거에 친윤계의 중진이었던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 요새 많이 언급이 되는데 부산의 의원인데. 네,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지금 한동훈의 우산 속에 이제 같이 조인을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이번에는 선관위를 고치지 않으면 이런 일 또 일어나거든요. 네. 아 정말 이게 어렵네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관인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수술할 것이냐. 이 법률안은 사실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무감찰하겠다. 인사채용 비리가 있는데 이거 그냥 둘 수 없다라고 감사원이 직무감찰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선관위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헌법이 그렇게 위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관위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 거기에서 촉발된 4.19 거기에 따른 헌법권자의 결단이 지금 중앙선관위의 위상이에요. 그걸 하위 법령으로 바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의 의미는 이 32명 공동발의자가 누군지 정치적으로 세과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법률적으로는 아니다. 좀 더 책임 있게 하려면 이거는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 대안을 주세요. 근데 일단 이게 직무감찰이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위헌 논란은 어쨌든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한동훈 의원도 그거를 의식한 듯이 대통령한테는 보고는 안 된다. 이렇게 일단 달아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혹은 해석을 할 때에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직무감찰도 선거 관련한 쪽으로는 못한다. 뭐 회계라든지 쪽으로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한정합헌 한정위원 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치밀하게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